파라셀수스의 삼가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파라셀수스의 삼가 예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셀수스 역시 자료를 구하다 처음 접하게 된 예언가입니다. 혹여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처럼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듯하여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파라셀수스는 1493년 스위스의 아이니지델른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1541년까지 살았던 의사, 연금술사, 점성가, 철학자, 화학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필리푸스 아우레올루스 테오프라스투스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이었으나 그는 자신을 파라셀수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캐수스보다 뛰어난이라는 의미로 고대 로마의 의사 캐수스를 능가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파라셀수스가 태어난 1493년경에서 1541년까지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은 르네상스 시기로 유럽 전역에서 예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중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고와 자연,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의학과 화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독성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파라셀수스는 의학과 화학의 경계를 허물며 금속화학물을 의약품으로 처음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연금술을 통해 다양한 금속을 약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납과 구리를 이용한 내복약과 팅크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당시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의학과 화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1530년 독일 바이에른주의 베라츠하우젠에서 머물며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도시는 그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 신학, 점성학, 의학에 관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주로 그의 죽음 이후에 출판되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자연을 관찰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 오늘날의 의학 실행에까지 이어져 오는 급진적 도전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아연을 발견해 그것을 진쿰이라고 불렀으며 일부 질병은 정신적 고통에 그 뿌리가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정신의학의 선구자로도 불립니다. 파라셀수스의 삼가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명언을 남겼으며 이는 그의 철학과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파라셀수스는 의사로서 숱한 성공담을 남겼으나 당대 의사와 약사로부터 쓰디쓴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의학과 연금술뿐만 아니라 예언과 미스터리한 사건들로도 유명합니다. 파라셀수스가 예언을 하게 된 동기는 그의 철학적, 신학적, 점성학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요소와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예언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 활동은 그의 종교적 신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믿음과 기적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조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16세기 초반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주로 1530년대에 독일 바이에른주의 베라츠하우젠에서 활동하며 예언과 관련된 저술을 남겼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여러 저술을 통해 자신의 예언과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예언서는 프라그나스터케이션즈입니다. 이 책은 1536년에 출판되었으며 다양한 예언과 점성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과 미스터리 사건들을 연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파라셀수스의 예언과 미스터리 사건들 1. 1520년대 연금술과 예언. 파라셀수스는 연금술 연구를 통해 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미래 인간은 금속을 통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금속 기반 약물의 사용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1530년대 패스트 예언. 1530년대에 파라셀수스는 유럽 전역에 퍼질 패스트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검은 죽음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실제로 16세기 후반에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 대유행과 일치합니다. 3. 1536년 신비한 치료법. 파라셀수스는 1536년에 신비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조트라는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의 치료법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4. 1540년 예언서 출간.
파라셀수스는 1540년에 자신의 예언을 모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미래 전쟁과 재앙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그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대의 핵무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1541년 미스터리한 죽음. 파라셀수스는 1541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일부는 그가 독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예언과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라셀수스의 미스터리 사건들. 아조트의 비밀. 파라셀수스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아조트라는 물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물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정확성. 파라셀수스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패스트와 관련된 예언은 그의 예언 능력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죽음의 원인. 파라셀수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구와 예언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라셀수스의 삶과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의 예언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틀린 예언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라셀수스의 틀린 예언들. 1. 불사의 엘릭서 발견. 파라셀수스는 불사의 엘릭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 연금술로 금 제조. 연금술을 통해 금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3. 질병의 완전한 치료.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천체의 영향.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의 건강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대 과학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파라셀수스는 중세 유럽의 의사이자 연금술사로 그의 예언과 이론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의학과 연금술, 점성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과 예언을 제시했지만 많은 예언이 틀리거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불사의 엘릭서나 연금술로 금을 제조하는 등의 예언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천체의 영향에 대한 이론도 현대 과학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라셀수스의 혁신적인 생각과 실험 정신은 현대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과 연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파라셀수스의 삶과 업적은 인류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도전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